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회음절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회음부 마사지와 또 임신 중 태아의 체중을 잘 조절하시고 회음부 열상 방지 주사를 통하여서 회음부의 손상을 최소로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1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신체 불편함과 내과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감기라든지 또 장염이나 피부 질환들,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임신 중에 약물 사용하는 것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참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태아와 산모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임신 중에는 그런 약물들이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으로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시고 나시고부터는 산모분들 대부분 약물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임신을 알기 전 초기입니다. 대부분 임신을 알게 되는 것이 임신하고 한 2주 지나 한 4주가 지나서 알게 되시게 되는데 그 임신을 알기 전에 임신의 그런 증상들이 위장장애나 또 가벼운 그런 열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이것이 장염이라든지 또 감기와 같은 그런 그 내과적인 질환으로 생각하여서 약물을 먼저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물은 대부분 그 태아에게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임신 가임기가 사용된 약물의 한 95% 이상은 걱정하는 것처럼 그 태아 경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산모분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임신 중절을 고민하시고 상담하시며 또 실제로 중절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물 노출이 있을 때 미리 걱정하시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담당 선생님과 적절하게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그 임신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약물도 태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 임신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한 3개월 전부터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하고 또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미리 엽산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태아의 그런 신경과 결석이나 이런 그 기형 예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아기형의 그 대부분의 원인은 원인 불명인 경우와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 실제적으로 약물에 의한 그런 태아기형의 발생률은 2%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이 되고 나서 임신 4주 이전 그 배아기 2주 때에는 올 오어 나싱이라고 해서 태아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유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 태아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약물에 그런 민감한 시기는 임신 4주에서 8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고 태아의 그런 중요한 기관들은 12주에서 14주까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산부에서 약물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신 여부를 확인한 그런 시기에는 약물 사용이나 엑스레이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 임신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약물 사용이나 방사선 촬영들을 하셔야 되겠고, 둘째로 또 어떤 진단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약물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그런 대중적인 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로 사용된 약물은 최근에 개발된 약물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안전한 약물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임신 그 12주에서 14주까지 중요한 기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인 약물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에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안전한 약물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당뇨나 고혈압 또 간질약 같이 임신 중에도 계속 복용해야 되는 약물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조절하거나 또한 태아에게 안전한 그런 약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로 이러한 약물을 중단하신 경우에는 약물 중단에 따른 그 질병의 합병증으로 오히려 태아와 산모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과 또 반드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에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우리에게 그 타이레놀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약은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서 두통이라든지 열이 났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보통 약국에서 한 500ml에서 650ml의 약을 사실 수 있고, 하루에 3000mg 이상의 그런 용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뭐 한두 알, 두세 알 정도 복용하시는 것은 안전하겠습니다. 또 임신 중에는 이런 비염이라든지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가려움증이 호소하시는 경우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디페하이드라민이라든지 그 페닐클로라민, 또 세트리친과 같은 그 약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리텍이나 시잘 이런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그 변비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수산화 마그네슘, 우리가 마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약들도 변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임신 초기의 입덧 증상이라든지 위장 장애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제산제나 또 유산분비 억제제, 우리가 뭐 파모트린이라든지 뭐 알마겔 이런 약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약들은 안전하게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신을 원치 않아서 피임 중에 우리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셨는데 예기치 않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구 피임약은 태아기형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들 같은 경우에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여드름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아이소프로테인, 이소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로아큐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 약제는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하기 한 달 전부터는 약을 중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명확하게 태아기형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신 중에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한 간질,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들은 임신 중에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임신 중에는 이러한 약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태아제 안전약으로 바꾸거나 또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 이러한 약제들이 뭐 신경관에 관련된 기형에 관련되기 때문에 4mg에 있어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든지 두통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러한 약제들은, 파스나 이런 약제들은 임신 중후반기에 사용하시는 경우에 태아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임신 중에 그 올바른 약제 사용은 약이 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사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올바른 약제 사용과 또 적절한 그런 제한을 통하여서 태아에게 산모에게 안전한 그런 임신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이었습니다.